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의료법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계속 의료법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새로운 차트 간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고 단어들이었었는데 요즘 굉장히 그 뉴스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코로나19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많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단어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중복되는 과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질병 관리 부분에서 그 배웠을 때 이 감염병에 대한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여기에 또 중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습해 보는 시간 가지면서 한 번 더 외우실 수 있도록 이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을 이제 법률을 이제 만든 목적이 있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관리를 위해서 필요 사항을 딱 규정을 해 놓음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법률에는 감염병을 이제 1, 2, 3, 4급으로 나눠 놨습니다. 질병에서도 공부했었는데 1급과 2급, 3급, 4급을 나눠 놨는데 이러한 1, 2, 3, 4급에는 어떠한 병들이 있으며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급은 우선 생물 테러 감염병 입니다. 그리고 생물 테러 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아주 높은 그 감염병들을 1급에다가 이제 묶어 놓았는데요. 이 1급은 발견 즉시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음압격리, 뭐 역격리, 격리 이런 수준의 격리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1급에 들어가는 그 감염병으로는 에볼라, 두창, 패스트, 디프테리아, 탄저병, 사스, 메르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보건기구의 감시 대상이 되는 전염병들, 생물 테러 감염병들이 주로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2급 보겠습니다. 2급은 1급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고려하고 있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발견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또한 2급도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에 해당되는 감염병으로는 결핵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해가지고 그 콜레라나 장티푸스, 뭐 세균성 이질, 그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나 A형 감염 같은 게 이제 수인성 전염병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감염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으로 많이 맞고 있는 그러한 뭐 백일의 유행성 이하선염이나 풍진, 폴리오, 뭐 구균, 인플루엔자, 폐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2급에 들어가죠. 그래서 수인성 그 물로 통해서 이제 전염되는 그 수인성이나 그 예방접종을 맡고 있는 그런 감염병들은 기본적으로 2급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급이 있습니다. 3급은 그렇게 막 전파 가능성이 있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이제 그런 병들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3급에 들어가는 건 혈액으로 감염되는 B형, C형 감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유행하는 그런 전염병들이 있어요. 그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황열이라든지 큐열, 뭐 그다음에 진드기 매개 뇌염, 뭐 그다음에 뭐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처럼 이제 여름에 쯔쯔가무시, 뭐 발진열, 렙토스피라증, 뭐 비브리오 폐혈증 이렇게 계절을 타고 유행하는 그러한 감염 전염병들 이게 3급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수병이라고 해가지고 그 광견병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에이즈까지도 3급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4급은 이러한 1, 2, 3급을 제외한 나머지 감염병으로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병들을 4급에 넣었습니다. 기생충 감염병으로 해서 이제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뭐 폐흡충증 이런 것들 기생충 감염병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의료 관련 감염병으로서 그 기본 간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MRSA나 VRE처럼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뭐 이런 것들 이제 내성이 생겨서 생기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생기는 그런 그 병들이 다 이제 4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제 매독이 4급에 들어간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병들을 이제 1, 2, 3, 4급으로 나눠놨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병을 이제 이런 병원 감염병들을 이제 분류를 해 본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생충 감염병으로 이제 기생충으로 인해서 옮는 감염병과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의 전염병들 이게 이제 뭐 사스, 메르스, 콜레라, 패스트 예전에 많이 유행했었던 패스트, 두창, 폴리오 뭐 지금 있는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이런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에 있는 전염병이겠죠. 그다음에 생물 테러 감염병은 영화에서 많이 보신 그 위험한 그 전염성 강한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탄저나 패스트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성을 매개로 한 감염병, 섬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매독, 임질 같은 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그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걸로써 뭐 일본 내염이나 공수병, 뭐 조류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의료 관련 감염병은 아까 말씀드린 뭐 그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그런 뭐 방코마이신 내성 감염증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1, 2, 3, 4급으로 나누는데 어떤 병들이 그 급수에 들어가는지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감염병의 용어를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 의료 법률에. 그래서 보면은 간염병 환자란 무엇인가? 간염병 환자란 병원체가 침입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 혹은 또 그러한 의료진을 통해서 검사해가지고 확인된 자를 감염병 환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의사 환자는 그 병이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아직 확인되기 전 단계의 사람을 감염병 의사 환자라고 합니다. 그다음 병원체 보균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상은 없지만 그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유자라고 하죠. 그다음에 감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시는 이제 수집이나 분석, 해석이나 결과를 배포해가지고 이러한 예방 및 관리에 사용토록 하는 모든 일체의 과정을 이제 감시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역학조사 실시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역학조사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역학조사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 첫째는 어떨 때 역학조사를 하게 되냐면 그 감염병이 이제 생겨가지고 발생한 경우에 그 감염병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거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 역학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로부터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됐는지 대구에서 시작돼서 그 대구를 역학조사한 결과 뭐 신천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러한 그 추적 경로를 하는 게 역학조사고요. 그 다음은 또 한 가지 어떤 경우에 역학조사를 하게 되냐면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했는데 그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사례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규명 활동을 벌이는 것도 또한 역학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병원체 있습니다. 고위험 병원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체를 고위험 병원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법률을 그런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지 볼게요. 이러한 계획 수립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예방과 관리 법률에 대한 거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연수 또 나오죠. 이 5년마다라는 거 기억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예방 관리에 대한 기본 목표나 사업 계획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방안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감염병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런 거기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 감염병에 대한 통계 및 정보를 이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코로나19에도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명지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삼성병원 이런 데서 의료기관 간에 이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서로 어떤 뭐 백신을 놨는데 효과가 있었다라든가 그러한 게 정보 공유를 그 서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속해져 있는 그 보건복지부 안에 감염병관리위원회라는 게 이제 두어져 있습니다.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저희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느냐, 뭐 의사협회 의견을 뭐 존중하냐 이런 걸로 이제 그 기싸움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감염병에 관련된 의료를 제공하고 그 감염병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실시하죠. 그다음에 이러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또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위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대책하고 수립해야 되는지, 다음에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연구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 의약품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마스크가 부족했다 그런 마스크 같은 거를 우선적으로 어디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순위를 매기면서 이제 차례를 지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이런 감염병은 그 누구에 의해서 신고되고 어디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감염병이 만약에 그 의사나 치과 의사, 한의사 등이 감염병이 있는 환자를 그 이제 진단을 했거나 뭐 그 사체를 검안했을 경우, 아니면은 뭐 예방 접종을 했는데 이상 반응자가 나타나서 뭐 발견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 반응자의 사체를 검안했을 경우는 이거는 바로 신고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런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신고를 하냐면 그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가 소속해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의료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또 그 위로 직속으로 바로 또 신고를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가 발견을 했다면 그거는 바로 이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할 소장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염병의 신고까지 저는 오늘 공부를 했고요. 아직도 나가야 될 부분이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빨리빨리 나가게 되면은 힘드니까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나가실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그 감염병에 대한 그 1급, 2급, 3급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공부, 이거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본계 5년마다 수립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제 더운 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질 텐데, 그래도 이제 얼마나 다행입니까? 시원한 에어컨 안에서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더운 집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다음 또 의료 법구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